안녕하세요. 킴쌤입니다. 자, 수능 영어 접근 방법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지루하지 않게 좀 빨리 좀 쳐낼 겁니다. 자, 수능 영어 접근 방식 전략적으로 날로 먹기. 날로 먹기가 불가능한 거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는 뭘 위한 건가? 결국에는요, 이거예요. 뭐냐면, 대학에 가서 원서 볼 수 있어. 요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면 원서의 형식이 어떻게 됐냐면, 보고서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양식 사고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글쓴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쓴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글쓴이의 방식이 서양 사고 방식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글쓴이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기반을 두게 되면 글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독해를 위한 것도 좀 유형별 독해를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출제자의 포인트를 좀 보는 거예요. 유형별 독해는 출제자의 포인트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서양식 사고방식 글쓰기의 포인트로 봐줘야 된다. 그러면 서양식 글쓰기의 방식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이런 1, 2, 3번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해 준다. 이게 바로 이제 모래시계 구조가 지금 되는데 문단 순서가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야.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요 정도의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성적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뭐냐면 단어를 100%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외워야 될 건지도 이제 문제가 지금 되는 거고요. 배경 지식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학교 숙제하기도 바쁘죠. 그쵸? 그 다음에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그리고 단어 외우면 자꾸 까먹어. 그렇죠? 단어 자꾸 까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책을 제가 제시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궁금했을 건데 보고서 글의 형식은 사실 기반에다가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현재 시제. 그럼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동사를 찾아야 돼요. 현재 시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현재 시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사 기반이라는 거야. 동사 기반으로 현재 시제를 찾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간의 유기적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뒷문장은 앞문장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걸 볼 거예요, 같이. 유기적 관계가 있으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중심 문장 찾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는 건데 구체적 언급이 나오면요, 그 앞에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동사 기반을 볼 때는요, 주관적인 표현인지 사실 확정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부정에 대한 건지 그 방향성만 가지고 가면 돼. 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재를 갖다가 소재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다가 넓히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제한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이게 효율성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어를 외울 때 동사를 많이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3번의 해결책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2번, 3번? 요 정도? 어떤 이 부분을 갖다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면 26년 3월이었었어요. 오답률이 80.9%라고 지금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뒷문장은 누구 때문에 났다고요? 앞문장 때문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요, 배제합니다. 어떤 특수성을 갖다가 배제하고요. 그림을 그려봐라, 상상을 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언급한 거에 대한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럼 굉장히 구체화가 된 거야, 지금. 구체화가 좀 일어난 거고, 그 다음 문장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4개의 noun라고 하는 거는 leave out, 배제합니다. 차이점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이걸 푸는 건 아니니까 지금 구성적인 것만 보는 거니까 차이점이 된 건 이겁니다. 그런데 글의 방향성 어떻게 한 거야? 배제한다, 빼내간다, 설명하는 글이야. 이게 설명하는 글이긴 했는데 문장 간의 관계는 빼낸다라는 거야. 특수성이라는 걸 빼낸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면 이거 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추가 보너스를 드릴게요. 추가 보너스를 좀 드릴 텐데, 지금, 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학습
방법 안내가 있어요. 안내가 있는데 수험생이라면 요런 것들도 한 번쯤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보시면 이거 웬 개소리야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뻔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뻔한 얘기를 갖다 좀 한다. 이게 뭐 설명이 되어 있는 건 문항별로 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뭐 지금 밑줄 친 부분, 밑줄 친 거였죠. 여기서 보면은 학습 안내를 이렇게 나눠서 기본적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갖다 파악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글의 중심 내용은 그냥 단편적인 거긴 해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앞에가 지금 포인트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방법을 갖다가 평가원에서 제기를 했는데, 구체적 학습 방법이 전략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영어 1, 2, 영어 1, 2, 이거 교과서 양 너무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소재 독해 지문을 갖다가 주제와 소재 독해 지문을 읽어보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선생님은 이게 부유시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 그러냐면, 교과서 글은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 보고서 글이 아니거든. 그래서 수능 영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그래서 그 교과서의 활용은 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래, 구성은 다르지만, 거기 나오는 어떤 기본적인 거,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용도, 즉 이게 모여서 뭐가 된다?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석을 갖다 연습하는 거? 그 정도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능 영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거 이대로 저는 영상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대로 영상을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자료도 좀 먼저 드릴 겁니다. 먼저 드릴 거니까는 동일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